자, 2차 수업입니다. 판다스 모듈과 결측치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콜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콜앱은 일단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콜앱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바로 콜앱.구글이라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콜앱 여기 소개 링크를 한번 소개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와 볼까요? 콜앱 is hosted Jupyter Notebook service that requires no setup to use and provides free access to computing resources. 그래서 주피터 타입으로 이제 그냥 이제 셀 단위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뭐가 가능하냐면은 GPU가 있습니다. GPU와 TPU. 그 다음에 컴퓨팅 리소스라고 하는 거는 뭐 저장 공간, 램 메모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앱을 쓸 때 언제 좋냐? 사실은 구글 콜앱이 이제 구글에 뭐가 있죠? 딥마인드가 있죠. 딥러닝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맞춰진 개발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 구글 콜앱 환경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와 같은 딥러닝 환경들을 다 구축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냥 별도의 설치 없이 처음에 콜앱을 통해서 딥러닝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콜앱 여기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럼 노트북을 한번 이렇게 눌러서 새 노트북을 눌러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뉴 노트북. 뉴 노트북을 여러분들이 누른다면은 이런 비어있는 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비어있는 창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여기서 따라서 작성을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콜앱이 좋은 점이 뭐냐면 콜앱에서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콜앱 그냥 처음에 콜앱 그쵸. 그 파일들이 콜앱 노트북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콜앱 노트북 이하에 다른 폴더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드라이브 안에 콜앱 노트북이 있고 그 하위 폴더로 이렇게 제가 뭔가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우클릭을 해서 구글 콜라보레토리를 누르게 된다면은 새로운 노트북이 여기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트북의 제목을 이런 식으로 렉처 3 뭐 이런 식으로 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코드를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 모든 코드들을 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서 만들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저처럼 똑같은 그 저장 폴더들 만들고, 뭐 이름도 똑같이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트북 IPYMBA 노트북 파일들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하는 수업을 따라온다면은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정말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춰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은 미싱 밸류 처리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중의 기초인데 그 결측치를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결측치가 왜 생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측치가 생기는 이유는 뭔가 실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 제가 연구를 할 때, 이제 수질 환경, 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에서 취득한 그 수질 데이터들이 모든 시간에 다 있으면 좋은데, 뭐 정전이 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 실험 장비가 어떤 시간에는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측정이 안 됐다는 뜻으로 그냥 NaN이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NaN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데이터 분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aN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없애고 싶을 때 이렇게 우리가 드랍 NA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아, NaN이 나더 넘버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예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가 A, B 컬럼이 있고요. 값들은 1, 2, NaN, 5, NaN, 7, 8이 있네요. 그래서 이즈널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NaN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NaN이 없다면 false가 나오고요. NaN이 있다면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df.is null 프린트를 하면은 이러한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df 네네 좋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일단 넘어갈게요. 이것을 이제 컬럼별로 is null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데이터가 뭐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너무 빨리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A, B, C가 있는데 이 is null을 적용을 B열에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df B 컬럼을 한다면 이제 B열에 해당하는 ONAN 7,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is null을 하면은 false, true, false, false가 될 겁니다. 근데 이 false, true, false, false를 df에 다시 대입을 해서 리절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요 NaN이 있는 위치, 즉 row 1, 요거에 해당한 것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그 판다스의 연산들이 여러분한테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이거를 너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출력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자, DFB가 이제 B 컬럼만 가져왔잖아요. 거기서 is null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false, true, false, false가 되겠죠. 근데 이 false, true, false, false를 df에 대입한 것이 리절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코드에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NaN의 개수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NaN의 개수 확인하기. 자, 이런 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뭐 업무를 받았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회사 대표고 뭔가 데이터 분석의 과업을 요구를 받았는데 데이터를 딱 받자마자 여러분은 뭘 하고 싶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받자마자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상적인 데이터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비정상적이라서 분석이 불가능하다면 빨리 저한테 일을 맡긴 사람한테 이 데이터는 분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NaN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인데 100개 중에 7, 80%가 NaN이라면 이 데이터는 누가 봐도 분석하기 어려운 데이터겠죠. 그래서 빠르게 결측 값을 세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sum을 하면 됩니다. sum. 자, is null 한 다음에 sum. 자, 이 논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df.is null을 하면은요. 아까처럼 자, 이것도 하나하나 보여줄게요.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df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머,
자, 미안합니다. 셀, 자, 음, 네, 요걸 보면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네네네. 여기서, 자, 요 코드를, 네, 좋습니다. 자, 약간 제가 당황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프린트 df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프린트 df.is null을 하면은 얘는 얘는 어떻게 된 걸까요? 얘는 이렇게 됐죠.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false false. 자, 근데 여기서 요거에서 이 sum 함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true 개수를 세줍니다. 그래서 A 컬럼에서 true는 한 개, B 컬럼에서 true는 두 개, C 컬럼에서 true는 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숙련된 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그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f.isNull.sum을 하면은 개수를 빨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nan이 어디 있는가, 또 개수가 어디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거를 찾는 걸 방금 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결집값을 없애는 거, 적절한 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작업이죠.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집값이 있는 곳을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아예 지워버린다면 정보의 손실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알고리즘들이 작동을 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형대수 알고리즘 생각해 보면은 선형대수에서는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 AX 플러스 B 이런 리니얼 어파인 매핑을 생각을 할 때 이 리니얼 어파인 매핑이 이제 실수 행렬에 대해서만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결직지가 있다면 리니얼 모델들은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차라리 결집값이 있는 곳을 지워버리자.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집값을 지우는 거 너무 무식한 얘기 아니냐. 그러면은 결집값을 지우기보다 결집값이 있는 곳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자.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집값이 있는 곳을 0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것도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통계값으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어, 이 결집값이 있는데 그 주변의 평균 또는 전체 평균으로 얘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평균, 중앙값 등으로 바꾸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랍 NA가 있습니다. 엑시스 옵션이 있는데요. 엑시스 옵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이 예제에서 쓰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A 컬럼, B 컬럼, 1, 2, NAN 4, 5, NAN 7, 8. 자, 드랍 NA를 사용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줄게요. 자, 일단 드랍 NA에서는 이 엑시스 옵션이 있습니다. 엑시스 옵션이 있는데 일단 엑시스 옵션이 없는 걸로 기본으로 이제 출력을 하면은 출력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드랍 NA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 결과를 보고 유추해 볼 수 있나요? 자, 뭐냐면 NAN이 있는 행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1행에 NAN이 있고 2행에 NAN이 있죠. 그래서 0과 3행만 남기고 다 없애버린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옵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엑시스를 1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잠깐만요. 아, 엑시스 0. 이러면 이제 그 이번에 NAN이 포함된 열 자체를 이제 삭제를 하는 것이 됨으로써
그러기 때문에 A에도 NaN이 있으니까 A 전체가 없어지고 B에도 NaN이 있으니까 B 전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엑시스 옵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스 추루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사실 인플레이스 추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초보자들이 몇 시간 동안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GPT 시대이기 때문에 GPT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런 함정에 좀 덜 빠질 수 있겠지만, 저는 옛날에 공부를 할 때 GPT가 없었을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의 한 3-4시간 동안 코드 작성에서 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스 추로 이런 옵션들을 안 써서 이제 고생을 엄청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df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죠. df는 이렇게 생겼는데 df.drop na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뭔가 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고 웬만하면 여러분께서 안 헷갈리게 처음부터까지 잘 설명을 할 건데 A, B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드랍 NA를 하면은 1과 2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안 없어졌죠. 왜 그러냐? 인플레이스 추루라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반대로 인플레이스 추루 옵션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인플레이스 추루를 하니까 실제로 이제 이 1번 로우, 3번 로우가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원본 자체를 바꾸고 싶으려면 인플레이스 추루를 해야 된다. 이 말을 길게 했고요. 아까 위에서는 왜 됐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위에서는 df.drop.na를 리절트로 받아온 다음에 리절트를 출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리절트를 출력을 한 거고 df 자체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플레이스 추루 옵션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자, 그다음에 요거 설명이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subset 옵션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subset 옵션 약간 사용하는 것이 고급 옵션일 수도 있는데 자, 기준이 되는 컬럼을 지정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드랍 NA를 할 때 B열에 NAN이 있는 행만 삭제하라. 맞아. 그거 있잖아요. 이 원래 드랍 NA를 엑시스 정보 없이 쓰면은 행만 사용하는 거, 행을 삭제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B열에 NAN이 있는 행만 이렇게 삭제를 한다. 이런 조건을 주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씩 봅시다. 어, 자, 이게 프린트, 먼저 df를 먼저 한 다음에 df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ABC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B에서만 NAN이 있죠. 근데 subset B, B열에서 NAN이 있는 것만 삭제를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절트가 실제로 이렇게 B에서 NAN이 있는 1만 삭제가 됐죠. 자, 좀 더 그 예제를 좀 잘 만들어 볼까요? NAN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좀 이렇게 입체적인 예제를 만들어 봅시다. NAN이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subset B를 하면은 B에 대해서만 제거를 한 거가 되니까 첫 번째 행 NAN이 있지만 이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죠? NAN이 A 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ubset의 그 의도와 그 쓰임새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있었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fill NA가 있습니다. fill NA. NA 값을 아예 0으로 바꿔버려. 자, 요거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수업 경험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수업을 하면은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내용들을 보통 시험에 냈던 것 같습니다. 결칙치 처리에 대해서 뭐 0으로 바꾸냐, 평균으로 바꾸냐. 자, 평균 0으로 바꾼 건 쉬워요. 그냥 0, fin NA.0, 0으로 바꿔라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평균 값으로 바꿔라. 요거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fill NA의 0 자리에 df.min을 넣었죠. 그래서 df.min, 말 그대로 이렇게 평균으로 대체를 시켜라. 평균을 어디서 취하죠? 지금 기본 옵션으로는 열에 대한 평균으로 채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인플레이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스 옵션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df 자체가 변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스 옵션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렉처 2 마치